아반떼 하이브리드. 대한민국 대표 준주행 세단입니다. 재원을 잠깐 살펴보자면 가솔린 1.6 하이브리드 엔진에 6단 DCT가 적용이 됩니다. 외장 색상은 플루이드 그레이 메탈릭이고요. 32kW 모터에다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105마력의 15토크, 복합 연비는 21.1kg로 어마어마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차. 물론 카니발 그래비티가 있지만 카니발 안에서도 일부 트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문을 넣어놓고 가장 오래 걸리는 차. 소렌토 산타페도 보통 6, 7개월이면 다 나옵니다. 하이브리드도요. 근데 요거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12개월 이상 걸리는 차, 유일하게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기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던의 옵션은 ECM 하이패스 룸밀러하고, 옛날에는 이 ECM 룸밀러가 통합으로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별도로 IC 칩이 앞으로 가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 하이패스 ECM 룸밀러는 25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옛날에도 25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25만원입니다. 네,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별도로 뭐 하이패스 카드 단말기를 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하고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콤포트 1 옵션을 넣었습니다. 콤포트 1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운전석 전동 시트, 거기다가 메모리 시트, 그다음에 동승석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옵션이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고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잠깐 2열에 보시면은, 자, 2열에 열선 시트, 여기 보면은 센터 암레스트, 그 다음에 분리형 헤드레스트 있죠. 이게 전부 다, 그리고 2열에 에어벤트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컴포트 1 안에 들어 있습니다. $114만원 밖에 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1 추천드리고요. 이제 모든 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익스테리어 디자인 옵션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45만원. 네, 앞에 헤드램프가 잠깐 볼까요? 헤드램프가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아니면 일반 그냥 반사판 MFR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어 콤비램프도 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차량가는 요게 3,025만원인데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43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2,880만원대의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보시면 요게 이제 엉덩이 부분을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요건 등받이 세우고 등받이 눕히고, 요게 럼버 서포트예요. 럼버 서포트 앞으로 누르시면 허리를 잡아주고, 어떤 분들은 시트 사이에다가 방석 놓고 타시는 분들 계시죠. 그 쿠션을 얘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핸들. 이 핸들은 텔레스코픽이 됩니다. 옆에 보시면 레버 하나 있죠. 이 레버를 이렇게 탁 내리시고, 자, 이 핸들을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죠. 위아래 움직이고 당기면 쑥 나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이 핸들의 윗부분으로 딱 계기판이 다 보이도록 맞추신 다음에 다시 레버를 위로 탁 끝까지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럼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 룸미러 맞추실 때 고개를 쭉 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딱 편안한 상태에서 딱 봤을 때 딱 뒤쪽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있죠. 사이드 미러를 맞추실 때는요, 이 안쪽 모서리에다가 일렬 바깥 손잡이 있죠. 일렬 바깥 손잡이가 딱 보이도록 맞추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약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맞추시면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팅 1번 여기 누르시면 전환식 저장이 됩니다. 딱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남자분이 차를 탔다, 넓게 탔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버튼 있죠. 이 버튼만 한번 짧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세팅했던 자리로 딱 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트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제 아까 사이드 미러 맞추는 거, 사이드 미러 접고 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락 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 잠기면 잡히고 문 열리면 알아서 펴집니다. 도 열림, 도 잠김 누르면, 옛날에 뭐 걸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걸쇠로 딱 잠기고 열린 게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램프가 들어와 있으면 열림, 램프가 꺼져 있으면 잠김. 컴포트 옵션을 넣었을 때는 1열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2열 위열 윈도우 락 약간 눌러지죠, 나오고. 그래서 2열 윈도우 락 할 때 이거 눌러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헤드램프 레벨 다이얼인데 0으로 돼 있는 게 하향등에서 제일 높게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0으로 해놓고 타시면 돼요. 만일에 3으로 해놨다 그러면 하향등 중에서 약간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비치는 게. 그래서 0으로 해놓고 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은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요, 저전압 고전압 배터리가 통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전이 완전 방전이 아니에요. 준 방전 상태로 갔다가, 자, 이 버튼을 한번 누르고 짧게 누르고 15초 이내에 브레이크 밟고 시동 버튼을 딱 누르면 다시 시동이 살아납니다. 그럼 요거는 차체 자세 자정치를 제한하거나 끄는 기능이에요. 한번 누르면 제한,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근데 이거 어떤 분들은 눈길에선 이거 써야 돼 이러시면 괜찮죠. 눈길에선 이거 꼭 눌러서 써야 돼, 네, 그거 아닙니다. 꼭 누르시는 게 아니고 눈길에서는 그냥 스노우 타이어를 끼세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음성인식 버튼인데 이제 블루링크를 가입해야 돼요. 누르면 블루링크를 가입하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 돼요. 그래서 공조라든지 뭐 열선이라든지 아까 뭐 내비 안에 있는 미디어, 내비 검색 등 전부 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모드 버튼은 이제 이 안에 이제 미디어가 있잖아요. 뭐 블루투스, 지니, 멜론, 폰 프로젝션, 자연의 소리, USB, FM 다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여성분들은 블루투스로 많이 들으시죠. 여성분들 블루투스로 하시고, 내가 가입하는 뭐 지니나 멜론 있다 들어가시고, USB 음악 듣겠다 하시면 USB 음악 체크해 놓으시고, FM도 체크해 놓으셔도 되고, USB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하시면 돼요. 이거는 C타입은 충전입니다, 충전. 그래서 C2C 타입으로 충전해도 되고, 충전 패드 있으니까 무선으로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은 다 하실 테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문자라든지 전화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버튼인데 누르셔가지고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되는데, 보통은 저는 뭘로 추천드리느냐, 맵.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거 화면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만지고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내가 내 위치를 보고 싶어 얼른, 그랬을 때는 이런 거 따로 안 건드려도 그냥 이 버튼 한번 딱 눌러가지고 보세요, 딱 맵으로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막 이게 들어가지고 만졌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들어가고 뭐 라디오도 들어가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현재 위치를 보고 싶어. 그렇죠? 이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바로 내 위치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즐겨찾기 기능이에요. 이렇게 즐겨찾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쪽은 메뉴 버튼. 이 안에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메뉴가 바뀌죠.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에이다스 화면을 놓고 쓰시면 되고요. 이제 차선 이탈 경보라든지 차로 유지 보조 다 이런 것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놓고 쓰시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주행 정보, 현 주행 정보, 이 레버를 조정하셔가지고 뭐 주후 주행 정보, 누적 정보, 대기 모드. 하이브리드는 요 모드가 있는데 현재는 시동은 걸었지만 배터리로 유지되고 있는 대기 모드고요. 얘가 이제 부르릉 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뭐 충전 모드, 그다음에 운전하고 있을 때는 주행 모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상태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모드예요. 네. 이거는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지금 여기 하이브리드 모드거든요. 똑같이 이 옆에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나침반을 쓰든 미디어를 쓰든 그냥 지도를 똑같이 조그맣게 더 보든 평면 지도로,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모드를 보든 디지털 액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죠. 시간만 볼 수도 있고.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레버를 내리면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자, 한 번 더 누르면, 요건 지금은 나침반인데 만일에 내비게이션을 찍잖아요. 내비게이션 알림을 하면 그때는 저 화면으로 내비가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선 분산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한번 누르면 냉각수 온도, 이렇게 하면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공기압은 주행 중에만 뜹니다. 그래서 이 메뉴 버튼하고 이 레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 여기 보이죠. 이제 이렇게 에너지 흐름 돌아해 가지고 엔진이 구동을 해서 모터를 돌려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놓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저 좀 이따 가면서 한번 이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차로 유지 보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만 하나 뜰 거야. 여기 보시면 핸들 꺼였다가 켜졌다가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로 유지 보조가 됩니다. 차로 유지 보조는 차선의 정중앙을, 이쪽에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스 카메라가 보고 이 좌우 사이드 미러 보고 차선의 정중앙을 원래 맞춰야 되는데 이 차가 혼자 알아서 차선의 정중앙을 잡아줍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딱 필요한 버튼, 자, 음성인식. 수시로 내가 기능을 몰랐어요. 얼른 쓰고 싶은데 이 기능을 내가 잘 모르겠어. 지금 이거 에어컨 꺼야 돼. 너무 추워. 그럴 때, 아니면 너무 더운데 히터를 끄고 싶은데, 물론 바로 보입니다, 직관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운전하고 있을 때 그냥 내가 이 버튼 딱 손으로 딱 눌러가지고 뭐 히터 꺼줘, 뭐 에어컨 꺼줘, 열선 꺼줘, 다 할 수 있습니다. 쓰는 버튼. 그다음에 아까 즐겨찾기 버튼, 제가 맵으로 설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지도. 그리고 요것 차로 유지 보조. 그러니까 이 차로 유지 보조는요, 한번 세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동을 껐다 다시 켜잖아요. 그러면 다시 꺼져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항상 요걸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라이트는 오토입니다. 오토. 보이죠? 라이트는 항상 오토로 하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자,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화면 들어갔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블루링크를 가입하면 뭐 날짜, 시간, 미디어부터 해서 현재 뭐 온도, 날씨, 위치 다 나옵니다. 이 안에. 요도 누르면 이거 지도예요. 지도를 더 크게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 옆에 놔두고 다양한 정문들을 보고 싶다는 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 눌러도 지도가 나옵니다. 요거 누르면 하이브리드, 아까 그 다양한 정보들 있죠, 나오고요. 다음에 이게 검색 기능이에요. 눌러가지고 통합 검색 눌러서 뭐 초성이든 주소든 뭐 검색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다음에 전화, 아까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폰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이제 USB를 연결해가지고 티맵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내비를 이용할 수 있는 폰 프로젝션이 있고요. 음성 메모, 내가 순간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다, 아니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내가 좀 메모 좀 해놔야겠다 할 것들은 음성 메모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 공조 누르시면 세부적으로 차량의 공조가 나와요. 근데 이때 공조에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항상 오토로 하십시오. 항상 오토. 바람이 내가 세게 나온 게 싫다면 1단계로만 해놓으시고요. 온도를 대략 한 겨울에는 24도, 여름에도 24도. 겨울에 24도로 해놓으면 적당하게 따뜻하게 나오고요. 여름에 24도로 해놓으면 적당히 시원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여성분들 여기서 바람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은은하게 하려면은 오토 1단계로 해놓으십시오. 다음에 발레 모드. 요거는 이제 내 차에 있는 정보를, 여기 지금 이제 좀 이따 블루투스 연결하면은 뭐 전화번호라든지 문자라든지 막 다양하게 뜰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을 잠깐 내 차를 갖다 맡겼을 때, 발레 파킹 맡기거나 했을 때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발레 모드 하면 비밀번호 걸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카페이 앱은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이제 디지털 지갑에다가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후석 지침 모드는 눌렀을 때 뒷좌석에 볼륨이 다 꺼집니다. 카트홈, 내가 집에 있는 장치들과 연결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는 뭐 보일러를 끄고 싶다 이럴 때 IoT 방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집에 있는 장치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설정 들어가시면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거의 다 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아두실 게 뭐냐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시면은 여기 블루라이트 있죠. 블루라이트 차단 버튼을 꼭 눌러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화면 구성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이제 클러스터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를 안 넣었기 때문에 요것만 변경이 되고 나머지는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블루링크 좀 이따 연결해야죠. 블루링크는 5년 동안은 무상으로 다 됩니다. 뭐 업데이트부터 다 무상으로 되는데 5년이 지나면 월 5,500원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당연히 내비는 따로 다운받아서 다 쓸 수 있어요. 일반도 들어가시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뭐 이런 정보들이, 차량의 플랫폼 정보, 펌웨어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시면 이제 다양한 미디어들 쭉 나오고요. 가장 끝에 매뉴얼 딱 눌러보시면 QR코드 하나 뜨죠. 요거 스캔하시면 웹 매뉴얼이 나와서 내가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는 옵션들 웹 매뉴얼을 보고 이제 사용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센터페시아의 버튼들은 뭐 딱 직관적입니다. 다 눈에 바로 보이죠.
뭐 전원 버튼부터 해서 맵, 내비 검색하는 거, 라디오 버튼, 미디어 버튼, 이쪽에 셋업. 아까 설정이 똑같아요. 들어가시면 설정하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까 에어컨은 항상 오토. 지금 보면은 이게 바람이 나오는 듯 안 나오는 듯 하거든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혼자 아래쪽으로 바람을 조절해 가지고 24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로 해놓으면은 사실은 공기청정 모드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동을 하고 싶다 그럼 따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작동이 돼요. 다시 눌러서 끄셔도 돼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있고요. 앞유리 이제 습기 제거하는 거. 근데 아까 오토로 해놨기 때문에 혼자 알아서 다 합니다. 핸들 열선, 바깥 바람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 마찬가지로 오토 해놓으면 만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돼 있고. 이 아반떼를 사는 제일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일반 이렇게 어른들이 말하는 말뚝기어, 좀 표현이 그런데 일반 오토 기어 노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편리하게 내가 그동안 썼던 차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다이얼식도 있고 뭐 컬럼식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편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제 모드가 이렇게 뭐 스마트, 에코, 스포츠 바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파킹 뷰예요. 그래서 딱 누르면 이렇게 후방 화면이 바로 보입니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서 보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센서가 작동될 때 그냥 후방 후진기어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전 후방 센서가 작동이 되죠. 네, 센서가 작동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차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 풋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당기기만 하면 체결이 되고요. 누를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누를 때는 풋브레이크 밟고 누르시면 풀리는데 굳이 이렇게 안 푸셔도 되고요. 그냥 체결이 됐어도 여기 보시면 기어만 드라이브 모드로 놓으면, 드라이브로 하면 자연스럽게 풀려서 바로 차가 움직입니다. 별도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오토 홀드, 요건 차가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죠. 그런데 주차할 때라든지 세차할 때 이럴 때는 쓰시면 안 돼요. 혼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리기 때문에 운전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차와 내가 한 몸이다 하셨을 때 이제 오토홀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상코만 네, 스마트 키 디자인이 참 뭐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인데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원격 시동 걸어놓을 수 있는 기능, 밖에서 잠금 버튼 한번 누르고 홀드 버튼 3초 이내에 길게 누르면은 원격 시동이 걸려서 이제 작동을 미리 차를 예열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컵홀더도 보시면은 이렇게 빼면, 아이고 뭐 우수수 나오네.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컵홀더를. 그리고 위쪽 잠깐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뜯을게요. 이거는 안 보이니까. 자, 요거는 블루링크 버튼 누르면은 아까 음성인식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S는 이제 긴급 군환센터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하이패스 ECM 누르면, 현재는 하이패스 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간불로 들어오고 하이패스를 꽂으면 녹색불로 바뀌겠죠. 요거는 이전에 사용했던 하이패스 금액을 알 수 있는 거. 맵 뜨면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은 전체 다 불을 켜는 거, 뒤에 계산 켜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차문 열렸을 때만 불을 켜는 거, 이건 아예 불 못 켜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놓고 쓰시면 되겠죠. 밑에 C타입 충전 포트 있고요. 컴포트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덕트 있고, 2열 시트가 폴딩도 됩니다. 여기 있죠? 이 레버 당겨서 2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큰 짐 실을 때, 긴 짐 실을 때 이렇게 해서 실으시면 돼요. 네,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폴딩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를 갖다 주러 가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녹화를 시작합니다.
현재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져 있지만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놓으면 네, 자연스럽게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출발하시면 돼요. 중간에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이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주행 중에는 덜합니다. 주차 중에만 약간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설명드릴게요. 자, 이 버튼을 지금은 주행 중이잖아요. 짧게 누르면 바로 이렇게 3단계 기본으로 세팅돼 가지고 30km로 세팅이 돼요. 그리고 전방 차량이 움직이면 악셀이나 버튼을 눌러 가지고 출발하시면 되고요. 방금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꺼졌어요. 화면이 꺼지면 저렇게 세팅만 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다시 이 가운데 있는 버튼 누르면 됩니다. 이건 누르면 꺼져 버리는 거야, 아예. 다시 이 버튼을 눌러서 리줌 다시 설정을 하고 속도를 위로 올리면 됩니다. 자, 길게 누르면 네, 현재는 60으로 세팅했죠. 앞차 출발해서 따라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은 전기예요, 전기. 자, 혼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60으로 세팅했지만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얘가 혼자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직 악셀도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는 엔진이 구동돼 가지고 좀 더 힘을 받고 가속을 하고 있고요. 전용도로로 올라가면 제가 80km로 세팅을 할 겁니다. 지금도 안 밟았어요. 악셀 아니, 지금도 브레이크 안 밟고 지금 앞차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들목인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앞차를 인식하고 있고요. 저 지금 브레이크 안 밟고 혼자 따라가는 겁니다. 앞차. 네, 깜빡이 켰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시려면요, 약간이 아니고 차를 좀 신뢰를 해야 돼요. 차를 정도 신뢰를 해야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좀 익숙해졌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를 80으로 올릴게요. 70, 80 올렸고요. 자세히 보시면 내비라고 떠 있어요. 네,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내가 속도를 돌려도 저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80으로 스스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능형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네, 현재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앞차 거리 인식하고 있고 차간 거리는 저는 2단계로 맞춰 놓겠습니다. 4단계까지 멀리 뛸 수 있어요. 이 차간 거리라는 거는요, 정차를 했을 때 앞차하고 거리를 말하는데 4단계로 해놓잖아요. 그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차가 끼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3단계나 2단계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1단계는 좀 가까워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단계로 세팅하시면 되고, 현재 80km로 정속주행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운전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타보니까. 자, 나가볼게요. 속도를 미리 좀 줄이세요.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속도를 이렇게 이 레버로만 조절했고요. 현재 아직 브레이크도 안 밟았습니다. 네, 앞차 거리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여가고 있어요. 혼자 이렇게. 네, 잘 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자율 주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커브인데 당연히 앞차를 잊어버리겠죠. 여기는요, 이렇게 잊어버렸으면 우웅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런 데서만 브레이크 밟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때는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만 가운데 있는 이 버튼만 딱 누르면 다시 리줌이 돼요. 리줌 이렇게. 그래서 지금 60으로 세팅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어차피 앞차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차 인식하고 있고요. 자, 속도 스스로 줄입니다. 저 브레이크 안 밟았죠? 혼자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부드럽게 딱 서줍니다. 물론 마지막에 약간 울컥하면서 아, 나 정확히 섰어, 걱정하지 마, 이 정도까지 알려주니까요, 좀 안전하다고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드라이브 모드 놓고 얘를 누르면 30km부터 세팅이 됩니다. 속도를 짧게 올리면 플러스 1km, 내리면 마이너스 1km, 길게 누르고 있으면 플러스 10km, 길게 내리고 있으면 마이너스 10km.
놀랐다. 나 당장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럼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세팅하고 싶다. 이거. 요것만 짧게 딱 누르면 리줌이에요. 차간 거리는 4단계부터 1단계가 있는데 2단계나 3단계. 요게 지금 앞차하고 그래요. 요게 2단계예요. 그래서 2단계. 그 다음에 요거는 차로 유지보조 따로 눌러주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네.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로 해놓고 쓰자. 요렇게. 그래서 중요한 기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음성인식, 즐겨찾기, 그 다음에 차로 유지보조, 악셀 한번 밟아주고, 깜빡이 켜고. 이제 앞차를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네, 브레이크 밟으시면 됩니다. 놀라실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만 밟고 네, 자연스럽게 운행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아반떼 한번 이렇게 기능 같은 걸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도 차로 유지 보조는 됩니다. 그래서 차선을 인식을 하고 핸들을 놓으면 혼자 핸들이 움직이는 거 보이신가요? 조금씩 이렇게 돌려서 차선의 정중앙을 잡아줍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핸들을 잡으라고 메시지도 뜹니다. 꽤 오래가네. 이제 핸들 잡으라고 이렇게 핸들 잡으라고 뜨죠? 잠깐. 그러면 살짝만 건드려주면 또 핸들 잡았다고 인식을 하고 또 얘 혼자 인식을 하고요. 근데 멈춰주진 않죠. 왜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꺼졌으니까.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무조건 브레이크 밟으면 꺼지니까요. 잊지 마시고 항상 이 계기판, 항상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운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